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조작과 왜곡 가능성을 검증하겠다라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자 여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준석 대변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론조사 기관 손보기, 여론통제 선언을 즉시 철회하라. 여론조사 입틀막이냐, 소위 이런 비판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야당의 한 의원이 이 여론조사, 특정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 고발 방침도 언급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뭐였길래 함께 보시죠. 자,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월 셋째 주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던 1월 첫째 주 조사 결과가 나오자 50까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이 될 겁니다. 법률위원회와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공직선거법 108조까지 꺼내들면서 이건 여론조사의 어떤 편향조사다, 즉 왜곡이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저 여론조사 그래프 다시 한번 우리 PD님이 혹시 띄워주시면 지금 조승래 의원의 저 발언이 나온 시점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저때 저거 여론조사 왜곡이다라면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50이 나왔어요.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저 법의 고발 대상이 됩니까? 이제 내용을 봐야겠죠. 내용을 봐야 하는데 지금 뭘 근거로 해가지고 고발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다 검토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이의제기했잖아요. 그 40% 이상 나온 거. 그 내용 중에서 민주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여론조사 항목을 보니까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전제가 있어요. 체포영장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가 그냥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양쪽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강제 연행됐으니까 이 부분을 전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맞죠. 근데 이거 자체를 강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거 넣었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발을 하지 않고 또 방문까지 해가지고 이의 제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여론조사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론조사 할 때는 여론조사 항목을 딱 만든 다음에 민주당이 먼저 보내야 돼요. 예. 그 민주당이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 여론조사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고발당할 수 있고 방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까지도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한 다음에 바로 해제됐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민주당의 계엄이 아니냐, 이재명의 계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를 보면요,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포비아. 그게 사실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불리하게 나오면 이걸 뭔가 검열을 하고 제압을 하고 뭔가 고발 조치하려고는 이게 사실은 170석 가진 다수당이 야당 일당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탄핵 소추가 시작이 되고 내란죄 대통령이 구속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법체계 시스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법체계에다 맡겨야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정을 안정시키고 예. 그런 게 힘을 써야지 국회로서 어떤 능력, 야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보이는데 카톡이나 여론조사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검열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 흔들게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론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 과표집됐다랄지 아니면 뭐 조작을 했다랄지 이런 얘기로 지금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법 조항까지 거론하며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 삼았던 해당 여론조사, 민주당이 실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선관위는 뭐라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기각. 여론조사 문제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실제 고발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왜곡이다. 좀 여론조사 방법이 이상하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의 신청한 부분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 해당 여론조사는 문제 없다라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되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 다시 보시죠. 자, 선관위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갔고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9%로 떨어졌습니다. 자, 선관위는 문제 없다. 그러면 조규 변호사님,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데 그 민주당이 고발합니까? 뭐 고발 전 단계로 선관위 이의 신청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했던 그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은 여론조사가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할 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법으로 규제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 설계에 대해서는 선관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이 선관위가 정해놓은 그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각된 건 맞고 이제 선관위의 어떤 판단을 드릴 수 있는데 저 여론조사가 과연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 여론의 반영이냐, 혹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과 관련 없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시점에서 실제 일반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탄핵 소추 의결돼 있어 지금과 정지된 상태인데 오히려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매번 이 여론에 나와서 이 선전할 때보다 훨씬 높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설계의 흐름상은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 여론보다 많이 나올 수밖에 설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응답한 사람까지 표집돼서 그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로 공표되기 때문에 저렇게 설계되면 당연히 보수 표집이 과다 표집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이게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통제냐? 여론조사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카톡 검열도 마찬가지인데요. 카톡을 어떻게 검열합니까? 이 그냥 프레임이죠. 근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의 이렇게 실제 이게 여론의 반영이냐에 맞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명태규 씨 사건입니다. 2021년, 20년 대선 과정에서 실제 비공표 방식의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대통령 측과 주고받고 그게 실제 내부 경선이나 이 데이터를 그 내부 경선을 이용하는 방식,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다소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법의 어떤 이 제재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는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실제 은밀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설계되는 비공표 조사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건 지금의 어떤 불리한 여론조사의 추이, 이거를 어떻게 흐름을 막아보고자 여론조사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의 특위가 아닙니다. 이후에 지난 이 명태균 사건에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지금까지 확인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나쁜 의도, 이런 부분은 통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도고요. 그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을 때는 야당은 여론조사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평하고 논평하는 것은 정당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선관위도 문제가 없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 없이 고발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구분되지 않을까요? 이런 논란의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급기야 해당 업체를 항의 방문하겠다라고 했다 취소한 겁니다. 문제의 여론조사 특위, 민주당 내의 특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방문해서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항의 검증 방문을 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국민들 사이에 논란과 비판이 일자 이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 방문 취소한다. 선관위 실태조사 확인 후 방문 여부를 결정하겠다. 선관위도 문제없다라고 했는데 여당이 방문하면 어떤 여론의 문매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항의 방문한다. 이러면 거대 야당이 항의 방문하면 해당 업체가 야당만큼은 거대하지 않아서 영세할 텐데 상대적으로 좀 겁을 먹거나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저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건 뭐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잘못한다, 심하다라는 여론들이 각종 조사에서 다 반영이 되는데 특정한 저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해서 이게 조작이다라고 해서 협박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지금 150석을 넘는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민심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의석이 많더라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에 어찌 보면은 거기에 취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도 카톡 검열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저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거는 잘 읽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직무에서 배제돼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럼 저 여론조사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대통령 직무 능력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은 호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12월 셋째 주, 넷째 주 조사에서는 78% 이상이 탄핵을 찬성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계엄한 건 나 동의는 못 하겠는데 민주당이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버리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그리고 카톡 검열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은 난 이해가 간다. 이런 지지거든요. 계엄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계엄에 동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나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내란죄를 수사하냐, 나를 체포하게 하냐, 대통령으로서 방어권을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표현이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런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좀 무엇을 심하게 했는지, 여론과 민심에 반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저 여론조사를 봐야지 자기에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의석수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방문을 취소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선관위에 민주당의 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도 나왔고요. 김종현 의원님. 여론조사 그 기관에 방문 취소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론조사 뭐 검증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겸허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러나 좌절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카톡 문제가 아마 이후에 반영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드러났고요.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저는 결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당연히 정권 교체는 되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놓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민주당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그 국회에 정말 신속하게 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서 막 집결해서 계엄 해제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정권은 교체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양상은 또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기 대선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이 되고 있고 심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이제 공수처 뭐 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미 국민의 마음은 이 사태보다는 다음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어디 이제 민주당을 한번 볼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늘 선거 때 얘기하듯이 중도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도 무당층. 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초기에 이렇게 지금 헌재의 어떤 결론 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매를 맞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 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게 오는 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는 지금 일요일 날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도층이나 다른 분들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출렁이게 되는 지지율에 대해서 그야말로 흔한 얘기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 민주당 내부에 있었을지 모를 여론조사 조작 왜곡에 대한 의심은 선관위 등에 의해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